그리고 나는 어떤 성과들이 있던 사람이라 이번에 이걸 만들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게 포커스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기술은 뭐다? 기술력에 관한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PPT 만들고, 그리고 푸드테크는 업력이 이래서 이렇게 차별성을 둔 이 아이템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쪽에 포커스를 둬서 PPT를 만든다. 반갑습니다. 김상미 교수의 창업톡. 오늘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대면 면접 합격 솔루션과 그리고 PPT 발표 자료 만드는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2025년도에는 실제 청년창업사관학교 컨설팅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 붙었어요. 1차 서류심사 합격했다라는 분들 전화 받으면서 대면 면접과 발표 PPT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팁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실제 이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별로 뭐가 달라요? 대면 면접 일정이 다르고 그리고 서류 마감 일정이 달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원래 1.2배수 정도를 뽑습니다. 합격생을. 왜 합격을 1.2배수 정도 해요? 실제로 탈락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협약 못해요 또는 다 뽑아놨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사실은 뭐 심층 인터뷰를 하거나 실사를 나갔는데 원래 사업계획서에 쓴 내용과 다르면 어때요? 협약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분들도 떨어지게 되고 또는 협약을 포기하는 분들이 대부분 좀 있죠. 그러다 보니 실제 1.2배수 안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야 하느냐, 이 전략이 되게 중요해요. 이번에 구리도, 안산도, 전북, 부산 뭐 등등이 제 멘티들이 간 곳이에요. 근데 어디는 3월 10일, 어디는 3월 11일 뭐 이런 식으로 날짜가 약간씩은 달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사업계획서도 뭐로 내야 돼요? PDF로 내야 돼요. 아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PPT, 발표 자료도 뭐로 해야 돼요? PDF로 내야 돼요. 그런데 원래 7분 발표에 7분 뭐예요?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이 7분짜리 여러분은 PPT를 어떻게 만들래요? 이번에 합격한 분야가 전 굉장히 다양한데 첫 번째 기술 창업 분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술 창업 분야로 내가 썼는데 1차 합격이 됐어요. 그러면 PPT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어디에 힘을 제일 주는 게 좋아요? 기술력이죠. 내가 현재 실제 뽑힌 분들 대부분들이 예비 트랙보다는 어때요? 3년 이하 트랙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나는 현재 전년도에는 이런 기술이 있었는데 이번에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여기까지 디벨롭 하겠다 라는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쓰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봅시다. 심사위원 분들은 기술 창업하는 분들만 들어올까요?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닌 게 훨씬 더 땡큐일 수 있어요. 왜죠? 기술 창업 심사위원 분 중에 나의 기술 창업에 대한, 기술에 대한 부분을 프로세싱에서 뭐가 빠졌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나는 어때요? 이 프로세싱을 완벽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외려 합격보다는 좀 불합격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충격적으로 인지하게 되죠. 왜? 나중에 합격이 되더라도 나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다음 질문 가서 어때요? 약간 마음이 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심사위원은 전문 분야가 아닌 분들이 들어오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실제 나는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는 푸드 테크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단순하게 나 뭐 떡볶이 만들래요? 김밥 만들래요? 아니면 나 무슨 뭐 밀키트 만들래요? 이거는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붙은 이유는 대체라는 게 있어요. 대체. 현재 A라는 걸 쓰고 있는데 B라는 거로 대체했어요. 현재 이게 건강상 어떤 이 원재료가 문제가 있는데 이 원재료의 문제를 혁신적으로 나는 바꿨어요 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제는 첫 번째 발표할 때 이런 푸드 테크는 나의 업력을 좀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는 어떤 성과들이 있던 사람이라 이번에 이걸 만들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게 포커스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기술은 뭐다? 기술력에 관한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PPT 만들고, 그리고 푸드 테크는 업력이 이래서 이렇게 차별성을 둔 이 아이템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쪽에 포커스를 둬서 PPT를 만든다. 그리고 플랫폼 있어요. 이번에 제 이 멘티들 중에 플랫폼도 꽤 많이 됐어요.
근데 플랫폼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플랫폼은 실제 이런 걸 구현할래요 라는 거는 혁신성이 있어서 붙었어요. 합격이 됐는데 그럼 심사위원들이 궁금한 건 뭘까요? 사실 플랫폼 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대부분 깨지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구현을 언제까지 하겠다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건 수익화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원래 플랫폼이 있었어요. 근데 이 플랫폼을 고도화할래요? 라고 하는 분을 뽑진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플랫폼이 없는데 이걸 플랫폼화 할 거예요. 나는 원래 사업은 이거였는데 여기서 조금 더 디벨롭, 비즈니스를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이젠 플랫폼화 할 거예요. 라고 뽑히는 거죠. 그랬을 때 심사위원은 그래 플랫폼은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FY 2025년도 1분기는 우리가 뭐 해요? 준비해요. 그리고 2분기에는 뭐를 하죠? 협약을 하죠. 그리고 아웃소싱 업체를 정하거나 우리 직원들이 뭐를 해요?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리고 3분기에 가서 뭐 하죠, 여러분? 3분기에 가서 3분기가 몇 월이에요? 9월이잖아, 9월. 예를 들어 7, 8, 9. 그리고 마지막 4분기는 10, 11, 12예요. 그러면은 늦어도 언제쯤 플랫폼이 오픈돼야 되죠? 아실 거예요. 9월에서 10월이에요. 왜? 12월에 오픈되면 그 다음에는 반응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오픈하는 시점도 중요하고요. 오픈 시점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성과죠. 정량적, 정성적 성과를 어떻게 낼 거냐? 그 부분을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 부분 되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그러면 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제품을 찍어내는 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근데 뭐가 오래 걸리죠? 시제품 다음 단계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어떻게 이걸 판매하겠다라는 게 여기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의료 같은 경우는 뭐에 의해서 정량적 평가에 의한 부분들을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가지 정도 더 해드릴 건데 하나는 메디칼이에요. 메디칼은 웬만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메디칼은 1차 뽑히고 나면 2차는 웬만하면 돼요. 근데 어디서 안 돼요? 내가 쓴 것이 사실에 입각한 내용이 아니면 떨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스메틱이에요.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시제품을 언제 만들 거냐, 그리고 주타겟한테 어떻게 팔 거냐,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각 분야별로 제가 다양한 작성 솔루션 드렸어요. 그럼 발표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첫 번째, 여러분 옷은 어떻게 입어야 돼요? 교수님 옷이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제가 몇 년 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주간기간 심사가 있었어요. 주간기간. 근데 대표자가 오셨는데 옷을 너무 프리하게 입고 온 거예요. 다 같이 있던 교수들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이분은 실제 사업에 임하는 태도가 어떻다? 네, 양복을 입었다 안 입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입고 오느냐는 되게 중요한 첫 번째 호감도를 결정하죠. 두 번째, 말을 할 땐 가능하면 단아가를 쓰세요. 특히 우리 여성 대표님들 친밀감 형성은 좋은데 너무 요조체 많이 쓰면 어때요? 약간 신뢰감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의 있게 말씀하시고 떨리면 빨리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음 말을 하기 전에 하나, 둘, 이래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그래서 심사위원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나, 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 연습은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딱 켜고요. 내가 말하는 거, 발표하는 거를 꼭 촬영한 다음에 계속해서 돌려보세요. 어떤 걸 잘 못하나. 그리고 핵심적인 건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은 빠르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의 바르게 이야기한다. 세 번째는 또박또박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대면 면접에 대해서 앞으로 뭐 컨설팅 오실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스타벅스에 가면 종이 빨대가 있어요. 그거를 입에 물고요. 그리고 읽는 연습을 해요. 한참 읽다 보면 뭐가 나와요? 침이 나와요. 사람들이 약간 이상하게 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혼자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좋으냐면 딕션, 발음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팁도 좀 하나 가지고 여러분 연습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발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내가 이 아이템을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셔너다. 근데 이런 분도 있죠. 플랫폼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데 기획만 내가 있어요. 그러면 기획에 대한 프로세스를 아주 또박또박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심사위원분들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자신감에 넘쳐서 좀 이렇게 거만하게 면접을 보면 떨어져요. 아무리 아이템이 좋아도 많이 고민하게 해요. 저분이 사회성이 좋을까라는 부분에.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잘 여러분께서 요약하셔서 PPT를 만들 때는 7분 발표예요. 근데 내가 질문에 질의응답이 약간 약해. 그럼 정말 7분짜리를 만들어야 될까요? 정답은 선택하세요. 그리고 7분 동안 질의응답을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질문하지 못해요. 그래서 단답형의 대답보다는 질문을 가능하면 어때요? 워딩을 적어도 3-4줄 정도는 내가 읽을 수 있게끔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워딩 분량도 좀 미리 많이 써보시고 그리고 영상 찍어가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연습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저한테 컨설팅 받는 모든 분들이 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컨설팅을 받았고 다 붙었어요. 여러분 모두 제 영상 통해서 좋은 결과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청년창업사관학교 이외에도 현재 기간이 연장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로컬 크리에이터까지 여러분들 준비 잘 하시고 예창패, 초창패, 도약 패키지 준비하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상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